어린이날을 맞아 가족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어린이 축제가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AWMJ가 선교사의 현지 목회 필요성을 주제로 안디옥 선교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이른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인식하고 목회에 적용하는지를 알아보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자녀들을 위해 좋은 추억을 만들어줄 수 있는 축제가 열렸는데요. 따뜻한 봄 날씨 속에 가족과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다양한 체험회장이 마련됐습니다. 올해 3회째를 맞는 중랑구 어린이 축제에 진은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부모들이 자녀의 손을 잡고 삼삼오오 가족들이 모입니다. 이색 체험들이 눈길을 끄는 이곳은 중랑구 용마폭포공원입니다. 체험하는 아이들의 모습에는 웃음꽃이 떠나지 않습니다. 지난해 3만여 명이 찾은 중랑구 어린이 축제는 올해로 3회째를 맞았습니다. 가족과 교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아 체험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활기와 기쁨이 가득합니다. 가까운 데서 이렇게 축제가 있어서 와보니까 너무 경치도 좋고 날씨도 좋고 프로그램도 많이 준비해서 재밌게 하고 있어요. 너무 좋고 재밌어요. 금난교회와 함께하는 이번 축제에는 1,3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놀이마당에 활력을 더했습니다. 지역사회와 교회가 협력해 어린이날 축제를 마련한 건데요. 지금은 중랑구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축제는 가족마당, 놀이마당 등 10개의 마당에서 70개의 코너가 마련됐습니다. 먹거리마당을 제외한 모든 체험은 무료입니다. 아기마당에는 연령 맞춤 놀이가 준비돼 주최 측의 배려도 돋보입니다. 아이들이 재미있어하는 모습에 부모들도 덩달아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지역사회 어린이들을 섬기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시간을 갖도록 우리가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의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평소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민속마당, 체험마당, 지구촌마당을 통해 다문화 가정의 문화를 이해하고 부모님의 추억 속 놀이를 함께하며 부모와 아이들은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행사를 주최한 금난교회 측은 지역 주민에게 그리스도의 섬김의 본을 보이고 앞으로도 다음 세대를 위한 행사들을 많이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진은입니다. 사단법인 AWMJ가 제4차 안디옥 선교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선교사 현지 목회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선 선교지 목회의 필요성과 선교 현장의 정보 공유가 이뤄졌습니다. AWMJ 선교회는 전 세계 선교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며 단기 선교 사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므로 성경적인 선교를 추구하는 단체입니다. 선교회 측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 세계 선교 속에서 한국 선교사들의 영향력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며 3년마다 개최해 오고 있는 안디옥 선교 포럼을 통해 성공적인 한국인 선교 현장의 사역 원리를 공유하고 있다고 포럼의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AWMJ 신화석 이사장은 선교 현장에서 목회를 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선교계에서 오랫동안 이슈가 된 주제라며 현지에서의 직접적인 목회가 선교사와 선교지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 해답을 찾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25명의 현지 선교사들이 현지 목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선교 전문가들은 해외 선교사가 현지에서 리더십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보다 적절한 시기에 현지 지도자로 리더십을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 이에 따른 구체적인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지목됐습니다.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가 개교 14주년을 맞아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란 주제를 목회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를 발표한 정재영 교수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할 뿐만 아니라 목회에서도 근간을 이루는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목회자 가운데 약 96%가 목회에 적용하고 있다는 응답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실현할지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설명하기 어려워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재용 교수는 하나님 나라를 목회하란 책 출판을 기념하며 설문조사의 일부를 이 자리에서 밝힌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천신대는 오는 20일부터 양일간 대한성공회 서울 주교자 성당에서 목회 박람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손인웅 이사장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의가 정립되지 않아 개념을 잘 모르고 사용했던 때가 있었다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목회에 자리 잡고 정착해 온 성도들이 깨달을 수 있는 한국교회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곳곳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던 베트남 여성이 석방됐습니다. 이로써 김정남 암살 사건이 발생 26개월 만에 미궁에 빠졌다는 평가입니다. 자세한 소식 윤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7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김정남은 얼굴에 맹독성 화학무기 VX 신경작용제를 피습당해 숨졌습니다. 당시 인도네시아 여성 시티 아이샤와 베트남 국적 여성 도안티 흐엉이 살해범으로 지목됐는데요. 그런데 지난 3월 아이샤의 석방에 이어 얼마 전 흐엉도 출소하면서 김정남 암살에 연루된 모든 용의자가 풀려났습니다. 지난달 말레이시아 법원은 흐엉에게 3년 4개월형을 선고한 뒤 그녀가 모범적인 수용 생활을 했다며 형을 단축해 최근 석방시켰습니다. 프랑스가 성희롱 금지법을 발효한 지 8개월 만에 벌금 부과 건수가 44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8년 제정된 이 법은 길거리나 대중교통에서 성적 모욕을 할 경우 최대 750유로, 우리 돈 98만 원의 벌금을 즉석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요. BBC는 법이 발효된 지 한 달 만에 버스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때리며 외설적인 발언을 한 남성에게 첫 번째 벌금형이 집행됐고 지금까지 총 447건의 벌금이 부과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에서 대학 입학시험에 직결되는 시험에서 채점 오류가 생겨 학생 19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인도 텔랑갈라주에서 발표된 중등시험 성적에 학생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시험을 치렀지만 결석 처리된 학생이 있는가 하면 일부 과목에서 0점이 나오기도 한 건데요. 조사 결과 채점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사이 성적에 비관한 학생 19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CNN은 인도의 시험 중심적 교육 제도가 학생들에게 지나친 중압감을 준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인스타그램이 게시물의 좋아요와 조회수를 가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사진과 동영상에 대한 호감을 나타내는 좋아요는 인스타그램의 인기 비결로 꼽히는데요. 인스타그램 측은 좋아요 수에 집착하는 일부 이용자들을 우려해 이를 가리는 방안을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애덤 모셀이 인스타그램 대표가 인스타그램이 경연대회처럼 느껴지는 것이 싫다며 압박을 덜 받는 환경을 조성하고 싶다는 취지를 설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안면인식 기술의 강국, 중국이 지하철 탑승 시스템에 안면인식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산둥성 진안시 철도당국은 지난달부터 1호선 지하철에 안면인식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새로운 탑승 시스템에 따라 승객들은 지하철 탑승구에 설치된 카메라에 등록한 얼굴을 인식하고 탑승합니다. 이용요금은 승하차 지점을 인식해 계산되며 앱에 등록된 계좌에서 자동으로 결제됩니다. 진안시 관계자는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으로 기존보다 탑승 속도가 50% 이상 빨라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김민정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50%에 육박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1.7%포인트 오른 49.1%로 집계됐습니다. 부정평가는 2.4%포인트 내린 46%였습니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중도층, 호남과 서울, 경기, 인천, 30대와 60대 이상에서 주로 상승했고 대구 경북과 충청권, 진보층에선 소폭 하락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40%대를 회복했으며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33%로 현 정부 집권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중 협력 강화를 위해 중국 방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문 의장은 2박 3일간 진행되는 이번 일정을 통해 현재 소강 상태에 있는 북미 간 대화가 조속히 재가동될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중 FTA 후속 협상, 대기오염 협력 등에 대해서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심혈관계 긴급 시술을 받고 퇴원한 문 의장은 중요한 외교적 기회를 미루기 어렵다며 이번 순방 일정을 강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일부터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65원 오릅니다. 경유는 46원, LPG 부탄은 16원씩 가격이 올라갑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됐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단계적으로 환원되면서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한 겁니다. 정부는 7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휘발유와 경유, LPG 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 인하폭을 현행 15%에서 7%로 축소합니다. 정부는 가격 인상을 노린 매점 매석을 막기 위해 석유 정제업자 등에 대해 휘발유, 경유, LPG 부탄 반출량을 제한해왔습니다. 휘발유, 경유는 전년 동기 대비로 115%, LPG 부탄은 전년 동기 대비 120%를 초과하는 반출 수입이 금지됩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정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예수교대한 성결교회가 오는 9일 오후 1시 성결대학교 학술정보관에서 제98회 총회 임원 후보자들의 2차 정견 발표를 가집니다. 이번 총회 임원 입후보자에는 총회장 후보의 문정민 목사, 목사 부총회장 후보의 기호 1번 곽종원 목사와 기호 2번 김융성 목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100년을 살아보니의 저자 김형석 교수의 초청 강의가 13일 경기 이천 에덴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열립니다. 100세 시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 것인가란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강의에선 올해 100세를 맞은 김형석 교수의 인생과 신앙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어쩌다 어른의 강사 권수영 교수가 묻고 김형석 교수가 답하는 대담 시간도 마련됩니다. 인천기독교 총연합회가 기독교 출산 장려 운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인기총은 인천의 3,500여 교회가 저출산 극복에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며 인천시와 인천기독교계가 협력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기총 황규호 총회장은 향후 설명회와 인천기독교 출산운동 발대식을 가지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결식아동과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한 제4회 광림가족 한마음 걷기 대회가 오는 11일 열립니다. 걷기 대회는 오전 9시 서울 잠실 한강공원 청소년 광장에서 시작되며 광림교회 월드비전 한부모 가정지원센터 위드맘이 함께 진행합니다. 광림교회는 가정의 달을 맞아 주최하는 걷기 대회를 통해 소외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